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고고참 상담소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열심히 여러분들 스터디 상담할 계획입니다. 시장 자체는 누누이 말씀드렸겠지만 올해는 스트롱바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홀딩의 전략이 유효하고요. 올해는 손해보고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수익 보고 파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 세요. 그래서 정고점이 3,300 정도 포인트 정도인데요. 이 자리도 올해는 돌파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목표의 지수를 그렇게 봐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도주 2,600에서 2,800 올라왔을 때 시세를 보는 거예요. 또 2,300에 저점 찍었을 때 2,600까지 올라왔을 때 어느 업종들이 올라갔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수급 주체가 누구였나라는 것들 보는 거예요. 2,600 위에서는 밑에서는 이제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시장을 많이 지탱해줬고요. 2,700에 넘어가는 순간에는 외국인 들어왔다는 거죠.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 작년 하반기부터 매도가 한 30조 이상은 올 4월 달까지는 이어졌던 것 같아요. 5월, 6월 들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 2,800 라인에서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린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컸던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등부터 10위에 있는 종목들이 지수의 5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 업종 중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가 못 갔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 업종의 순환 사이클을 들어서 땡겨준다, 매수해준다 그러면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리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수 고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가 고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힘을 보는 거죠. 근데 힘이 되게 좋아요. 금요일 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빠지긴 했지만요. 이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나눠서 판단을 해야 돼요. 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소를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과 코스닥을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그 스쿨이라고 그러죠.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상담 시간에 그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종목을 분석하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제 상담은 스터디 상담이라는 걸 각인시키고 종이하고 펜을 준비하셔서 좀 써서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단어 매번 얘기했지만 올해는 스트롱바이예요. 그래서 조정을 줄 때 겁먹지 말고요. 물량 뺏기지 말고 우리가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들이에요. 다음 주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말 내내 제가 이슈를 더 보고요. 좀 이제 제 개인 채널 김현구의 추천 TV에서 매일 전략을 올려드리니까요.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그 참여 방법 안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구의 고고점 상담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 상담과 전화번호 상담이 있고요. 전화는 02-3153-264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BGF 리테일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5,900원에 20%요. 좀 밀렸네요. 그죠? 고점 찍고. 네, 금요일장에 지정 리스크 때문에 좀 네. 빠졌었거든요. 네, 네. 그 다음 주에도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걸 빼야 될까 어쩌야 될까 싶어서요. 이제 꺾이는 자리라 그래요. 우리가 N자리라 그러거든요. N자리라고 해요. N자리 해보세요. N파동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네네. N파동.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5일선이 깨져가지고 이제 지지라인이라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이제 혹시 이거 주식을 좀 아세요? 조금은 아는데 네. 전문가님한테 상담도 몇 번 받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수익도 좀 보고 했었어요. 네네. 그러셨구나.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BGF 리테일은 무슨 관련주예요? 유통 쪽이죠. 그죠. 편의점.
네, 이쪽이죠. 그러면 이제 추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이제 줘요. 그다음에 또 네. 이제 그다음에 유통업에 이제 공휴일 지정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그 유통업 관련주가 많이 이제 이렇게 조정이 좀 들어왔었죠. 그러면 네네. 편의점 관련주가 수혜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딱 보면 여기 바닥에서 여기 움직인 걸 봐보세요. 바닥에서 자 여기까지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근데 올라요. 여기 딱 봐봐. 여기가 딱 어디예요? 중간값이죠. 중간값이 어디예요? 여기 딱 11만 2천 원, 2천 원 요 자리예요. 그죠? 네네. 여기가 여기 저점하고 여기에 고점이죠. 그죠? 네네. 이렇게 보고. 그럼 아까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위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과 밑에서 저점 찍고 올라가는 종목의 중간값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네. 혹시 일부 보셨어요? 안 보셨죠? 조금 봤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는 보면 이게 어때요? 밑에서 떨어지는 이 지수의 변곡점이죠.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변곡점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 자리의 공간이 지금 싼 가격이잖아요. 이 존 자체가 그죠? 여기가 네. 고점이고 여기가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이라고 여기 3번이라고 하면 이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자리잖아요. 여기 자리 보면 그죠? 이 네, 방향을 네. 잡고 이제 저점을 잡고 움직이는 튀어오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은 이제 중간값 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N자리로 꺾이는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들어왔다가 눌렀다 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선 네. 보이시죠? 예, 여기 보면 좀 네. 굵게 제가 한번 켜볼게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여기 좀 굵게 한번 제가 선을 놔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이평선이라 그래요. 이평선을 제가 11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1선을 만들고 라인을 좀 굵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쫙 한번 켰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선 굵은 선 안에 들어있죠. 연두색 여기 선 하나 보이죠. 네네. 여기 11선이에요. 네네. 지금 시장이 강할 때는 우리가 11선을 많이 써요. 여기는 이제 정배열을 만드는 거고 5일선, 11선, 21선 가지고 단기 반등을 조건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5일선 깨졌죠. 그럼 시장이 좋으면 11선에서 반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조정이 센 조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꼬리 살짝 들어왔죠. 네네. 그럼 월요일 날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여기 양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기 딱 양봉이 생겼다 그러면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다시 N자로 꺾어서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더 끌고 가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1조 9천억짜리잖아요. 그럼 수급을 네네. 이렇게 봐봐요. 누가 최근에 들어와요? 외국인, 기관, 금투. 여기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네네. 그다음에 여기 개인들이 매도가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개인들 매도가 들어오죠. 네.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게임이에요. 개인들이 나가야 이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개인들이 손절 물량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네네. 그 물량을 외국인이나 메이저들이 가져가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지금 팔지 말고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를 좀 길게 잡으세요.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끌고 가도 돼요. 올해는. 금요일 날 제가 좀 빠질 때 네, 제가 조금 더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매수를 하고 나서 좀 겁이 나서 이게 지정 리스크가 다음 주에도 계속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린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요. 이 관련주는 무슨 관련주예요? 유통 편의점이요. 편의점 관련주요. 미국 중동 리스크하고 편의점 관련주하고 영향이 있나요? 아니 그렇게 생각.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만 이건 내수주잖아요, 내수주. 네네. 그게 영향을 덜 받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받는 업종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네네. 내수 쪽은 좀 덜 받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네.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얘가 유통 물량이 적어요.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좀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네, 2% 맞아요. 빠질 때 4% 빠질 수 있고 2% 올라갈 때 8%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 보면 맞아요. 유통 물량이 작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시장이라는 네.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니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내수 편의점 관련주고 우리나라의 추경에 영향을 받고 내수 증작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약간의 영향이 좀 달라요. 이해됐죠? 네. 네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가격이 싸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막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손절하고 나갈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힘내시고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홀딩. 네, 네, 성공수익 알겠습니다. 기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현대 글로비스고요. 아, 현대글로비스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8,800원에 10%거든요. 아, 네, 이거를 제가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몰라서 아, 계속 그래요? 끌고 이- 가야 될지 이거 사신 아니면 이유는 있어요? 그냥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사봤는데 네, 네. 잘못 산 건지 진짜 살짝 후회는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지금 한번 좀 네, 고민이어가지고요. 글로비스는 무슨 관련주인지 아시죠? 네. 이제 현대차의 물류, 배송 뭐 네, 이런 네. 걸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그죠? 예, 그 물류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에 매출하고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는 또 트럼프가 최근에 뭘 얘기했어요? 자동차 관세를 네, 네. 보겠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 자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안 좋은 업종을 사서 우리가 수익 내기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잘못 들어간 건지 지금 약간 살짝 고민 중이에요 지금. 저는 안 산다, 안 사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되게 좋은데 굳이 시장이 되게 좋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제 자리대를 이제 딱 우리가 봐요. 첫 번째 자리대는 위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자 여기가 싼 거죠. 그 여기는 비싼 거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네. 여기는 딱 어디예요? 중간가 원자리의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봐봐요. 맞죠? 여기 딱 중간값이죠. 여기가 네, 이렇게 보면 네. 그 중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아예 밑에 사거나 아예 위쪽 사라고 했잖아요. 그 주식이라는 건 두 가지 포지션을 잡아. 아예 위에서 사서 수익을 내는 거, 원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사서 수익 내는 방법과 아예 싼 거 사가지고 아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과 근데 중간에 사는 건 되게 어중간해요. 그죠?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애매한 가격이 중간값이에요. 근데 이 종목 어때? 1차 상승이 끝났잖아요. 그죠? 한번 바닥에서 12만 5천 원까지 올라왔다 밀렸잖아요. 12만 7천 원까지 올랐다 밀렸죠. 요 자리. 네, 그죠? 네. 요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한번 꺾어서 한번 다시 이 중간값 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업종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을 가는 게 나아요. 이해됐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목표가를 잡을 때 12만 7천 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관련주는 당분간 보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손해 나고 팔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 16,100원에 15%입니다. 아, 밑에서 사지 자꾸 왜 위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좀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아, 오래됐었군요. 네네. 그러면 되게 많이 이제 견디셨네요. 네네. 잘하셨네요. 아, 최근에 네. 한 5%더 사갖고 10%에서 15%거든요. 이 전선 관련주는 조금- 되게 좋고 또 이게 또 이제 이 지배구조, 이 지분의 영향이 좀 있어요. 대형 전선은 이슈가 조금 있어서 지금 많이 움직였는데 조금 더 올라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견뎠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내 매수가 왔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빨리 팔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빨리 팔고 싶죠. 아, 그죠? 손에 안 보고 나왔으면 좋겠죠. 이번에 놓쳤어요. 아, 17,000원에요? 네네. 아니요, 좋아요. 지금 살아 있어요. 이 종목은. 아, 그래요? 위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까 네. 그 이런 그 급등주라 그래요. 급등주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급등주 해보세요. 급등주. 예, 급등주라는 네. 거는 12,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갈 때 이제 5내로 팍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네. 에너지가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네. 들어온 이유는 호방건설 이쪽에 이슈가 되면서 탁 들어왔어요. 이 종목이. 근데 이제 네. 금요일 날도 보면 금요일 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네. 시가총액 작은 거나 뭐 이런 종목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얼마 빠졌어요? 2%대 1.978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여기 5일선 봐봐요. 안 깼어요. 그죠? 네. 5일선 깼어요, 안 깼어요? 안 깼어요. 급등주는 5일선 안 깨요.
그래서 아까 네. 11선 있죠. 네. 요거 11선까지는 이격도가 벌려놓은 자리라 아직까지 네.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1선이 5일선 딱 잡잖아요. 그러면 얘는 네. 이제 조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네. 벌려 있잖아요. 이걸 흔히 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격도라 그래요. 이격도 세다는 네. 얘기예요.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입을 네. 이렇게 지금 이 정도 벌렸어요. 그러면 이 정도 벌리면 어떻게 돼요? 다물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벌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5일선 안 깬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종목은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되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네.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그죠? 네. 변동성이 네네. 세니까 이번에 잘 팔겠다. 그러면 1차 네. 얼마? 1차 18,000원이요? 17,000원, 18,000원 요 구간이에요. 네, 17,000원에서 18,000원. 8,000원.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 돼요. 네. 그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18,000원까지요? 예, 17,000원 넘어가면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7,000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요. 그다음 18,000원 네. 왔을 때 다 팔고 종목 바꾸세요. 올해는 대형주가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종목 줄여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되게 많으시죠? 네네. 제가 딱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번에는 수익 나잖아요? 그럼 코스닥 네. 사지 말고 대형주로 바꾸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대형주 장세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아모레 퍼시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4,600원에 50%요. 아, 이게 13만 원 와서 조금 팔고요. 네. 그냥 15만 원 오면은 좀 저기 하려고 했더니 매도하려고 그랬더니 빠지네요. 아니, 어떻게 올라갔으니까 해야 빠지죠. 네? 올라갔으니까 빠지죠. 그러니까 나 15만 원까지 좀 음. 목표를 좀 이제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봐봐요. 네. 여기서 보면 위에서 많이 빠져 있는 가격이죠. 네네. 여기서 보면. 근데 밑에서 올라온 가격도 봐야죠. 밑에서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라오기는 했는데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도 여기 10만 원 언저리에서 14만 원까지 올라오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그렇게 보면 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좀 쉬었다 갈 수 있지 않아요? 물 한 잔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또 뭐, 아니 그냥 좀- 내 종목만 이렇게 막 올라가게 바라는 건 욕심인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 얼마큼 에너지를 써줬으면 우리가 막 운동을 많이 하면 막 체력이 떨어지니까 음식을 먹잖아요. 네. 음식 안 먹고 계속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쉬는 건 당연하지만 내 거는 계속 올라가야 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야 돼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 업종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화장 안 하셨죠? 예. 근데 요즘 밖에 나갈 때 화장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하지요. 예전에 예. 코로나 때는 그냥 마스크만 쓰고 요 예. 눈만 하셨죠, 그죠? 예. 근데 맞아요. 지금은 전체 하죠.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장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였죠. 예.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이제 신정부가 출범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화도 하시고. 맞죠.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네. 관계가 좋아지면 뭐 쪽에서 문화 관계 쪽, 엔터 관련주, 이 놀자 관련주들, 이게 화장품 네. 관련주들, 영화 관련주들, 이 개방이 되면 게임주, 이 시장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하반기에 되게 좋아져요. 그래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이쪽도 잘 봐야 돼요. 미용 기구 같은 경우는 뭐 APR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가 오고 이런 그 스몰캡 종목에서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정통적인 대형주인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은 이제 하반기만 가면 갈수록 이제 중국 모멘텀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살짝 눌렀다 가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이 종목이 이제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는 여기 봐, 이 상승이 여기 길죠.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죠. 여기 또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승이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고 다시 올라가면 추세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래 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눌렀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 목표가 15만 원, 16만 원 정도 봐도 돼요. 네. 아까 올 연말까지는 그 전에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을 뺏기지 마. 더 늘리지 말고요. 굳이 네. 올해는 이런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손해 안 보는 시장이에요.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좀 불안할 수 있죠. 불안하세요?
아니 불안한 건 없는데요. 네. 이제 갑자기 또 그냥 네. 많이 2, 3일 이틀은 많이 좀 빠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불안하거나 느낌이 없으면 비중 줄이세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닌데 하다가 연말까지 네. 좀 저도 갖고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좀 많이 빠졌다가 할 건지 음. 그냥 많이 조금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업종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빠지더라도 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렇게 좀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좀 견디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뭐 수출도 잘했다고 그러는데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줄 서고 있잖아요. 내 주가 맨 네네. 뒤에요. 그럼 내 차례가 와요? 안 와요? 오죠. 오죠. 근데 예. 어느 사람 먼저 줄 쓴 사람 먼저 오고 갖고 뒤에 있는 사람도 어쨌든 음식이 떨어지기까지는 내 차례가 와요. 오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시장에 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줄에 쓴 사람들도 다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다만 네. 차례가 먼저 올 거냐 나중에 올 네. 거냐 요 차이일 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네. 제가 시장을 딱 간단하게 비유해 드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15만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네. 네, 그럴게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엔캠 8만 원에 10%. 자, 종목 다시 한 번만요. 엔캠 8만 원에 10%. 아, 좀 마음고생 또 하셨겠네요. 그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투자자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종목, 지금 업종이 이제 배터리예요. 근데 우리가 2,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가장 갖고 싶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업종이 배터리. 그렇죠? 네. 가장 갖고 싶었던 업종이 배터리였는데 지금 가장 싫은 업종이 배터리예요. 참 되게 재밌죠. 그럼 나중에는 또 가장 갖고 싶은 종목이 배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 공간에서 이 가격을 우리가 지금 견뎌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업종을 봐야 돼요. 업종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업종이냐 아니면 시간을 주고 봐야 되는 업종이냐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간을 주면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굳이 버려야 할 업종은 아니죠. 네. 우리 원전 관련주 봤죠. 두산 에너빌리티 막 예전에 막 주가가 어디까지 갔다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셨어요? 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최근에 원전 중에 대장이잖아요. 근데 예.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봐요. 이게 이게 뭐 이 주가를 한번 봐봐요. 이거 봐봐. 여기 막 눈물 콧물 다 뺐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 봐봐요. 막 저점을 찍고 가장 좋았을 때가 한 번 있었고 이명박 정권 때 한 번 급등을 냈다가 그 다음부터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네. 맞잖아요. 이 변동성이 되게 세지 않아요? 이게 업종이 수혜주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이 들어오는 그 정책주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생겨요. 그러면 2차 전지도 정부 정책 그다음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2차 전지 쪽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은 좋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가격의 메리트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건 더 사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으세요? 네, 안 추가로 그래도 매수해야 되나? 여쭤보려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다른 통장으로, 그렇죠. 다른 계좌로 계좌로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20%를 비중을 늘리면 단가가 많이 줄진 않아요. 그랬다 여기서 쇼트지가 나오면 우리가 다 팔아버려 무서워가지고 비중까지 실었는데 빠지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계좌로 사는 거예요. 단가가 58,900원짜리 단가를 10%를 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쪽 단가는 싸기 때문에 얘가 반등이 들어오면 이걸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걸 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갭 차이가 많은 단가가 있다.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계좌로 사는 거예요. 단가를 나눠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금액에 추가 매수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파란 봉에 사는 게 좋아요? 빨간 봉에 사는 게 좋아요? 빨간 봉이에요. 지금 파란 봉이에요? 빨간 봉이에요? 파란 봉요. 그렇죠. 그러면 파란 봉은 파는 매도세가 있는 거죠. 그럼 빨간 네. 봉은 뭐냐? 이 매도세를 감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걸 네. 백허그라 그래요. 만약에 이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봉이 이렇게 음봉을 감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양봉이 음봉을 이렇게 감싸면 음봉에 잡아버린 거죠. 매도세를 양봉이. 그래서 네. 항상 이 저점에서는 살 때는 양봉이 음봉을 감싼 날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지금 사면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더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사세요. 알겠죠? 아, 그날 네. 종가 부분에 3시 정도 되면 음봉이 양봉을 감싼 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때 사시면 네. 돼요. 그거 기다리고 아. 있다가 알겠죠? 네. 그럼 이거 어디까지 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면 팔지 마요. 연말까지. 그냥 장기 적금을 그래요? 넣었다 생각하고 한쪽은 그냥 갖고 있어요. 가격이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이 싼 가격이에요. 큰 영향은 없는 가격이에요. 이건 9만 원까지는 금방 올라와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좀 견디는 게 네. 나아요. 이번 사면 좀 팔지 마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정책에 한국 그 신정부 쪽에서 배터리 지원책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아마 제가 볼 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 필요도 없어요. 이 가격에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까지 기다릴까요? 네, 기다려요. 예. 만약에 8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는 다른 계좌로 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힘내시기 네.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한국 항공우주 항공우주예요? 예, 89,000원에 30%입니다. 이거 좋은데? 제가 개인 괜찮을까요?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아, 그래요. 어떤 게 이제 궁금하세요? 지금 갖고 가야 되는데?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네. 꼬리 달고 계속 내려와서 네. 이거를 계속 들고 갈 수 있을까? 이제 첫 번째, 네? 내가 견디기 없으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이게 내가 이제 중심이에요. 제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이 중심이에요. 저는 견딜 수 있지만 시청자님이 견딜 수 없다 그럼 팔아버려야 돼요. 알겠죠? 네.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불안하면 좀 비중 줄여요. 그게 맞아요. 조금이라도 네. 줄여놓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안 돼요. 심리 싸움이에요, 주식은.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수익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혹시라도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주식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수익 났을 때 챙기면 돼요. 조금 줄이면 되고. 근데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잘 봐봐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됐어요, 안 됐어요? 네, 생겼어요. 됐죠. 그러면 어느 쪽에 호재가 나올 것 같아요? 저 방산 쪽이죠. 방산하고 또 유가 관련주들. 유가. 이 두 네. 개가 다음 주에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수 있겠죠. 한 번 올라가면 내가 불안하다고 수익을 챙기면 되잖아요. 반 정도 팔아도 되잖아요. 네. 근데 팔기 싫으세요? 그래서 한 12만 원까지도 볼 수 있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그렇다고 갈수 훅 있을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어야 돼. 우리 네, 같은 그래서 멘토들이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시장만 잘 만나면 주식 무조건 다 올라가요. 종목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시장을 잘 만나서 주식에서 수익 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시장 안 좋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심리를 어떻게 다뤄줄 거냐, 어떻게 판단을 해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가 힘들다. 그럼 팔아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슬럼프 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12만 원까지 보지 말고 지금 불안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딱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요? 이거 봐봐. 대체거래소에서 얼마에 끝났냐면 정규장에서는 얘가 이제 97,700원에 끝났지만 대체거래소에서는 종가에 10만 원 넘어갔어요. 네, 그럼 월요일 날까지 뜰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죠. 그러면 어때요? 비중을 줄이면 되잖아요. 왜요? 네, 네. 맞잖아요. 근데 줄이기 싫죠. 네. 줄이세요, 얼른. 왜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주식 낮은 것도 다 엉망돼 버려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저한테 수익 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설령 더 가더라도 이건 내 거 아니구나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야, 나 끝까지 가서 저 수익 먹을 거야. 이거는 나중에 화를 입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고맙습니다. 잘 팔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네. 절대 주식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내가 불안하고 이 정도는 내가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줄이세요.
알겠죠? 네. 월요일에 네. 한번 뜰 거예요. 10만 원 넘어가면 그때 좀 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 홀딩하면 되잖아요. 그럼 좀 네. 편하게 주식할 수 있는데 왜 올라가면서 수익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주식시장을 봐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멘토예요. 이런 걸 해줘야 돼. 그래야 네, 이제 멘토님. 여러분들이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주식을 하다 보니까 매번 후회해요. 그때 그러지 말았고 조금만 욕심만 내려놨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돈이 막 움직이니까 내 눈에서 그죠? 근데 네. 그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월요일날 아까 대체거래에서 보니까 10만 원 넘어갔으면 2,700원, 2,300원 정도 더 올라간 거예요. 2,600원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갈 거야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몰라요. 네. 맞잖아요. 요 위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배터리 관련주가 그렇게 시장의 중심이었다가 지금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맞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까 삼성이 맺죠? 2만 원대였죠? 제가 옛날에 트레이딩 할 때 2010년, 11년에 걔가 18만 원, 17만 원이었었어요. 지금 2만 원 가 있어요. OCI가 60만 원에서 움직였거든요. 지금 얼마가 있어요?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겸허히 줄 때 수익을 가져와요. 불안하면 안 되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월요일에 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가보세요. 업종이 좋으니까요. 네, 네.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솔루션을 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성공되시길 기원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오늘은 강남 역삼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고 심리적인 안정. 저는 주식 심리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멘탈 교육을 시켜드려요. 이제 강연회 때 이제 압축적인 스토리, 주식시장의 역사, 그다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도 오셔서 그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네, 협소 장소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료 확보가 이제 중요하시니까요. 미리 안내 장소 시간 잘 보시고요. 뭐 미리 와서 자리를 좀 확보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강의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연의 장소 안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주말 내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유가,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주들 이런 쪽, 그다음에 해운업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 대북 관련주도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요. 장중 변동성이 되게 세니까요. 이제 시장이 조정이 짧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에서 내 종목 뺏기지 마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스트롱바이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LG노텍 16만 1,500원 비중 10%. 우리가 하반기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업종을 얘기하자면 저는 유리기판 쪽이라고 봐요. 그래서 LG노텍, 삼성전기, 그다음에 SKC, 그다음에 필옵틱스, 그다음에 태성이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모아가는 게 이제 하반기에는 그 게임 체인저 유리기판 쪽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메리트가 있고, 다만 시간의 영향이 있다. 시간의 조건들이 괜찮다 그러면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니까요.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까지 홀딩하고 18만 원 되면 저희 전화 상담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서진 시스템 좋아요. 올해는 이게 통신 장비들 잘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5G, 6G라고 흔히들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이제 통신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이제 로보택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율주행, 아다스 뭐 이런 모든 4차 산업의 기반은 통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RF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 뭐 이런 종목들 5G 중계기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 갈수록 괜찮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 자리는 N자예요. 우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중간값 위에서 반등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중간값 반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밑으로 맞춰서 바닥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값에서 꼬리가 들어왔고 양봉 하나 들어오면 다시 꺾어 들어가는 이게 이제 N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상승 길이 그다음에 조정 길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조정 상승 길이가 더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고 조정이 이만큼 있고 다시 여기 양봉 들어온다. 그럼 파동이 만들어져요. 파동은 다음 파동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는 자리예요. 이게 변곡점이 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통신 중계기 관련주들, 5G, 6G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도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꺾어 들어가는 22,000원 위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고요. 25,000원 넘어가면 그때 꼭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겁먹을 자리가 아니니까 양봉 들어오고 22,000원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GS 리테일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18,300원에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두 번 샀는 나눠서 샀거든요. 잘하셨어요. 이거 똑같잖아요. BGF하고 GS 리테일, 편의점 관련주. 예, 예. 그게 좀 금요일에 좀 밀렸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 예, 예.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라 시장의 영향이 좀 많이 빠져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금요일에 이제 주도주였던 지주사 관련주들도 많이 빠지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런 자산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유통 물량이 작은 업종은 이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선전 물량에 넣어서 시세가 많이 밀려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도 올라갈 때도 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올라갈 때도 13%씩 올라가요. 변동성이 예, 있어요, 예.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의점 관련주는 하반기에 되게 좋아요. 아, 왜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주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이 우리가 복잡해져서 결정을 못 해요. 주식은 이제 순간의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럼 요즘 최근에 뭐예요? 할인점, 유통업, 휴무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백화점 관련주들, 그다음에 편의점, 할인점 관련주들 영향이 많이 받았죠. 예, 예. 그렇죠. 근데 편의점 관련주는 수혜를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렀다가요. 그래서 N자를 꺾이는 자리라 올해는 이런 리테일 관련주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도는? 끌고 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도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우리 네. 시청자님 직접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일단 원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과 이 대화를 하면서 같은 결정을 하는 그런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원래 이게 GS 리테일이 네. 호텔 분야가 지금 분할돼가지고 알아요, 네. 그때 재상장됐다고 해야 되나요? 분할된 맞아요, 시점에서 맞아요. 분할 자기 상장됐죠. 진행이 네. 됐는데 네. 그 시점은 가격에서부터 쭉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재.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선까지는 가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일단 최근에 네. 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가 많았다가 지금 이것이 좀 주춤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거기까지 못 보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화 저는 볼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갈 것 같나요, 지금?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제 리스크라고 그래요. 리스크가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냐라고 잘 보는 거예요. 예, 예. 거기까지 리바운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의 자리에서 언더퍼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언더퍼폼이 들어온 자리라 얘의 그 저점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18,000원, 19,000원 라인이에요. 그럼 요 쇼티지라 그래. 이거는 카바가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얘는 못해도 2만 원까지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또 잘 가다가 툭 빠지니까 이제 걱정되시죠. 일단 정부 약발이 빠지지 않았나 일단 기대감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근데 정부 허니문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어서. 뭘 벌써 끝나요. 이제 시작이지. 이게 추세를 만들잖아요. 예, 예. 이 추세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면 그 자리도 이거 몇 년 빠졌나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앞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가지고요. 네네. 상황이. 이제 그리고 추세가 또 분할도 됐고 해서. 여기 봐봐요. 예. 이제 멈췄죠. 이게 양봉 3개 나왔죠.
예, 예. 이거 봐봐 월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한 번씩은 우리가 보아야 돼요. 가격의 예, 위치를 볼 때는 이 그래프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봐봐 월봉에서 보면 봉이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세 개. 예. 세 개 나왔어요. 작심 뭐예요? 3일. 3일은 변곡점이 나와요. 예. 세 번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바닥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바닥을 잡았다는 건 추세 전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제 사람들이 야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물량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양봉 3개 나온 월봉에 양봉 3개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는 얘기고 바닥을 잡았다는 거는 추세 변환이기 때문에 얘는 2만 원까지는 가져갈 수 돼요. 아, 2만 원까지는 가. 왜 그럼 뭐 시장이 좋은데 순환매가 타잖아요. 예, 예. 다 종목이 알겠습니다.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추경이 예산이 되면 소비 증작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반사에 이거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저도 더 지금 그거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기다리면 지금 그걸 얘기 나오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거. 네, 알겠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싼 가격이잖아요. 그렇게 대응 한번 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니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네. 될 수 있도록 저도 네. 열심히 노력해서 방송에 나오도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농심이요. 매수가 비중이요? 48만 원. 20%. 농심은 네. 이거 좀 팔아야 되는데 잘 네? 팔아야 돼요. 예. 팔아야 돼요? 예, 이거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신정부에서 네. 그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의식주 관련주들은 이게 정부 개입이 들어올 수 있고 물가 안정의 대책이 나오면 먼저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식품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종목들은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가는지를 좀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신정부가 출범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네. 물가 안정, 그다음에 네. 의식주 관련주들이 영향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단기 반등이 들어와요. 이렇게 눌렀을 때는 한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네. 그때 팔아야 돼요. 아, 반등이 왔을 때요? 네, 반등이 들어왔을 때 좀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우리한테 유리해요. 네. 식품 관련주, 그 의식주 관련주도 있죠. 아까 좀 공공요금 같은 거 한전도 빠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관련주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중심인 종목이 아니라 소외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업종들은 되게 잘 가는데 이제 이쪽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 이 종목은 42만 원, 43만 원 라인이에요. 그때 네. 오면 종목 바꾸는 게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목을 교체해도 지금 손해가 좀 있잖아요. 네. 예, 다른 걸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종목을 바꾸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잘 보고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네. 갖고 있다가 42만 원, 43만 원 오잖아요. 그때 네.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아유, 삼양이 너무 잘 가가지고, 삼양은 부담스럽고 해서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삼양은 안 돼요. 지금 사지 마세요. 네네. 그 먹거리 관련주도 있잖아요. 식품 관련주, 식품 네, 들어간 네. 거 사지 마세요. 라면 네. 관련주, 그다음에 뭐 네, 음식 네. 관련주 이런 것들은 네, 네.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네, 좀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을 네, 좀 네.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네. 한번 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파라다이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13,700원에 10%. 그래?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옛날에 사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제 개인 채널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네. 올라왔네요. 예. 네, 이 종목은 그렇다고 어떤 종목인지 알죠? 하셨는데. 어느 종목이에요? 네? 이거 어느 종목이에요? 이건 어느 업종이에요? 파라다이스. 카지노. 네. 그렇죠. 카지노, 여행 관련주들. 여행 가요. 네. 예.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잘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럼 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이제 많이 오겠지요? 그러면 수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갖고 가야 돼요, 팔아야 돼요?
글쎄 그 차트를 보면은 조금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져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차트는 보는 거는 이게 차트가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차트가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저는 이제 100%로 보면 차트는 60% 정도 봐요. 60%의 신빙성이 있어요. 반 이상은 얘 가격 이론을 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나머지 40은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주식을 사줘야 올라가죠. 네. 맞죠? 주식은 네. 사는 거하고 파는 게 이 부딪히면서 사는 게 많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다 보면 떨어져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거 괜찮은 건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그 이유가 있냐 없냐예요. 네. 그럼 잠시 움직일 수 있죠. 왜 그러면 올라가면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 밀릴 수도 있고. 근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이슈라 그래요. 그럼 재료라 그래 그거를. 그러면 재료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잠깐 흔들리면 다른 사람 살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확률이 있으니까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 필요는 없어요. 올라가는 이유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더 갖고 가야죠. 그래요. 그죠? 그래도 지금 네. 얼마까지 가져가야 될지. 그럼 얼마까지는 가고 싶어요? 일단 한번 물어봐야지. 지금 차트 상에는 한 15,000원?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 가져가는 거야. 제가 15,000원 내려.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다만 흔들리는. 회원이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면 흔들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꾸 음봉 턱턱 떨어지잖아. 네. 떨어지잖아.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왜 그러면 트레이딩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트레이딩이 많지 않고 경험이 작다 보니까 이게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스토리텔링을 봤을 때는 15,000원까지는 가도 무난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이 고점 봐봐요. 여기. 네. 주가가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싸요 안 싸요? 싸요. 싸죠. 그러면 얘 못 가도 중간가까지는 올라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15,000원 넘어가면 또 여기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 1차는 15,000원 넘어가면 다음은 18,000원이에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이런 놀자 관련주에서 수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알겠죠? 네네. 하도 그렇게- 몸소리가 나서 네. 저기 이제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생각이 정확히 맞아요. 그렇게 한번 나를 믿고 이제 내 자신을 믿고 한번 가봐요. 알겠죠?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죠. 이제 강남 역삼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6월 전략 잘 짜고요. 하반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스트롱바이에 대한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연회 때 많이 말씀드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강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종목들은 상승화하라고 보장하지 않으니까 참고 자료를 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제 개인 채널 너튜브 김현구 주첸TV 통해서 매일같이 올려놓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김현구의 고고참 상담소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